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키류요표의 법칙이라고 해서 복잡한 회로 분석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축전기, 기초 과정에서도 우리 축전기 정리했었는데 조금 더 심화된 축전기에 대한 특징들을 같이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특히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의 변화에 대한 특징들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평행판 축전기에 관한 기본 공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양쪽에 도체판이고, 자, 건전지, 전원장치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고요. 극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고, 극판의 면적을 A라고 하면, 자, 플러스 Q, 마이너스 Q, 자, 이렇게 대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량을 Q라고 해서 우리 CV라고 할 거예요. 건전지의 기전력이 우리가 V입니다.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가 V였을 때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은 CV. 또 우리 전기용량이라고 해서 우리 전기용량은 축전기의 물리적인 특성값이라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전기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물리량에 해당되어서 평행판 축전기인 경우에는 우리 자 이렇게 입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A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해주고 단위는 패럿. 우리 다음 시간에는 평행판 축전기만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구형 축전기하고 원통형 축전기에 대한 특징들도 우리 같이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 공식이었습니다. 자, 2분의 1 QV, 2분의 1 CV 제곱. 자, 이거 어떻게 변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 Q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주면, 여기다 늘 CV를 집어넣어주면, 2분의 1 CV 제곱이 되죠. 또 V 자리에다 뭘 집어넣어주면 C분의 Q를 집어넣어주면 또 여러분들 2C분의 Q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단위 줄 사용하고요. 기본적인 공식인데 우리 어떤 거랑 그대로 대응해 줄 수 있었냐면 저항에서 저항 양단의 전위차는 자 V는 IR. 그죠? 그 다음에 저항의 물리적인 특성값 로우 곱하기 L분의 S. 라고 하는 자 이런 특징. 요거 잘못됐네요. 이거 L분의 S 아니죠? 요거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네. 잘못 나왔네요. 뭐라 써야 되냐면 우리 단면적이 넓을수록 저항이 작아지고요.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지니까 로우 곱하기 S분의 L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항을 조금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소비 전력. 자, 우리 축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저항은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장치였었습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에 해당되는 공식도 자, 우리 대응시켜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행판에 관련된 자, 기본 공식은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축전기에서는요, 우리 QV 그래프가 되게 중요했었어요. 자, Q는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 자, V는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였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기울기. 우리 어떤 공식에서, 자, Q는 우리 어떤 공식이 있었는데, CV라고 한 자, 이런 식이 있었죠? 자, Y축에 Q가 있고, X축에 V가 있으면, 우리 C, 자, X 앞에 있는 계수가 기울기에 해당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는 전기 용량, 면적이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에 해당됩니다. 라는 것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공식 중에 하나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래서 요 식, 우리 좀 전에 정리했었던 식이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일단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외울 거는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공식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자, 그럼 우리 기출문제도 있었어요. 2014년도 MD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에 해당됩니다. 자, 두 개의 축전기가 병렬로 연결되어져 있고요. 직류전원 장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병렬로 연결되면 우리 뭐가 동일하죠? 전압이 동일하죠. 자, 그래서 A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도 V, B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도 똑같이 V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오른쪽 그래프에 대해서, QV 그래프네요. Y축이 전하량이고, X축이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 자, 전압이라고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뭐였어요? 우리 기울기가 우리가 전기 용량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축전기에서의 우리 평행판 축전기에서의 전기 용량은 우리 유전체가 삽입되어져 있으면 입실론 곱하기 D분의 A가 우리 뭐였었냐면 전기 용량이었었고 이 전기 용량이 QV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더 기울기가 커요? 자, 우리 입실론 D하고 A는 똑같다. 라고 지금 문제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얼마?
입실론 A하고 입실론 B는 누가 더 큽니다. 기울기가 A가 더 크고요. 또 기울기의 B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3대 1이라고 하는 기울기가 3대 1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여러분들 맞는 보기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전압이 V0일 때, A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B보다 큽니다. 맞네요. 자, 우리 QV 그래프에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면적이었었죠? 자, 면적이 우리 무엇에 저장되는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 자, 이건 비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고요. 요만큼은 A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에 해당됩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UA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A가 더 큽니다. 또 비교도 할 수 있네요. 자, 몇 대며? 3대 1이라고 하는 비율까지도 우리 확인해 줄 수 있어서, 자, 니은도 우리 맞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디귿을 보시면, 자, B의 판 사이의 간격을 3분의 1로 여러분들 줄이면 A하고 B의 전교량은 같아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전교량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좀 전에 몇 대 몇인 걸 확인했어요. A하고 B가 3대 1인 거 확인했습니다. 근데 비축전계, 자, 요 D값이에요. 자, 극판사의 거리를 줄인답니다. 자, 그래서 몇 대 몇으로 만드는 거예요? 얘를 여러분들 3대 1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분모의 3대 1, 분자의 3대 1이니까 전교량은 어떻게 될 거예요? 1대 1로 동일해집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디귿의 표현도 맞아서 자,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는 이런 내용들로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그래프 중요해요. 자, 우리 QV 그래프라고 하는 자, 요 그래프의 의미, 기울기가 전기용량, 면적은 우리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이건 기본 때도 우리가 많이 정리했고요. 또 우리 직렬과 병렬 연결도 우리가 정리했었네요. 자, 축전기가 만약에 직렬로 연결되어져 있으면 뭐가 동일해요? 요거 중요하죠? 자, Q가 동일합니다. 전하량이 동일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 합성 전기용량을 자, 이렇게 역수추에서 구해주는 방법으로 구해줄 수 있었고요. 병렬로 연결되어져 있으면 우리 전압이 동일했어요. 자, 그래서 전압이 동일해서 전체 합성 전기용량은 C1 플러스 C2라고 하는 값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축전기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해서 합성 전기용량 표현해 주는 것들도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직렬 병렬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얘기할 게 자, 요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심화로 넘어가서 우리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았을 때 전기용량을 C0라고 하면 자, 우리 입실론 제로. 자, 요 공간입니다. 요 사이의 공간이 진공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입실론 제로라고 하면, 자, 우리 입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A라고 하는, 자, 이 축전기의 전기용량을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유전체를 넣어요. 자, 얘가 유전체예요. 유전체를 넣으면, 우리 뭐가 바뀌게 돼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물리량 중에서 우리 유전율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특징들로 얘기할 수 있었냐면, 유전체, 모든 유전체들마다 유전율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특성값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이제 입실론이라고 할 건데, 자, 그때 유전상수라고 해서 우리 카파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카파는 입실론 제로분의 입실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반드시 1보다 큰 값을 가지게 돼요. 입실론이 항상 더 큽니다. 그러면 입실론 대신에 카파 입실론 제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바뀝니다. 그럼 이 축전기의 전기용량은 새롭게 바뀌어요. C는 자, 원래는 입실론 곱하기 D분의 A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입실론 대신에 카파 입실론 제로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자, D분의 A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 카파의 C0 요만큼에 해당되는 값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C0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았을 때 전기용량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유전체를 삽입을 하면 유전체를 삽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전기용량이 카파배만큼 증가합니다 라고 하는 요 중요한 여러분들 내용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카파 값은 유전 상수인데
반드시 1보다 큰 값이라고 우리가 정의했었습니다. 그래서 평행파 축전기에서의 전기 용량은 유전체를 삽입했을 때 유전체의 유전 상수값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스토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조금 더 갑시다. 자, 중간에 유전체가 아니에요. 이번엔 유전체가 아니라 도체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극판 사이의 거리는 D였는데요. 중간에 자, 두께가 A라고 하는 자, 우리가 무엇을 도체판을 자, 요렇게 우리가 삽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도체판인데 도체판은 그냥 여러분 무슨 취급해주면 되냐면 그냥 여러분들 이거는 도선 취급해주면 돼요. 도선 취급해줘서 그냥 여러분들 얘는 이렇게 우리 도체판의 두께만큼 뭐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냐면 극판 사이의 거리가 그냥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운데를 그냥 도선 취급해주면 자, 이렇게 그냥 해석해주면 돼요. 자, 위쪽에 해당되는 축전기. 자, 아래쪽에 두 개의 축전기로 나누어서 2분의 A, 2분의 D-A, 또 밑에도 2분의 D-A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또는 그냥 또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축전기가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 도체판의 두께만큼 줄어들어서 그냥 얘는 얼마로 자, D-A라고 하는 그냥 이런 축전기로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도체판은 유전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체판은 그냥 우리 무슨 취급? 도선으로 그냥 취급해서 얘기해 줍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 위에 있는 축전기를 C1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축전기를 C2라고 하면 두 개가 무슨 연결이죠? 직렬 연결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C1은 우리가 뭐라고 해석해 주면 되냐면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자, D분의 A인데 D 자리에다가 2분의 D-A분의 이런 면적을 A라고 할 거예요. 자, 면적을 A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자, 이것도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았을 때 전기용량 C0라고 하면 입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A에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고 그럼 C2도 똑같이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럼 두 개의 축전기가 무슨 연결? 우리 직렬 연결로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계산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이 합성 전기용량입니다. 라고 해서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고 C2도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자, 요렇게 우리가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하죠. 여러분들 요렇게 그냥 생각하니까 굳이 두 개로 안 나눠도 되네요. 자, 그러면 요렇게는 보셔서 자, 그냥 극판 사이의 거리가 원래는 D였었는데 극판 사이의 거리 D였습니다. 근데 D가 아니라 얼마로 줄어든 효과? D-A로 줄어든 효과만 그냥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축전기의 전기용량 도체판을 삽입하지 않았을 때는 자, 요만큼 값이었는데 도체판을 삽입을 하고 나니까 도체판의 두께만큼 극판 사이의 거리가 줄어든 효과로 자, 요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도체판 삽입하는 경우 특징들로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엔 유전체를 삽입하는 경우를 보도록 합시다. 그럼 유전체는 자, 유전율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었습니다. 그럼 얘는 좀 스토리가 달라져요. 그럼 유전체를 삽입하면 우리 다르게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개로 나눠요. 유전체가 들어가 있는 곳과 유전체가 들어가 있지 않는 곳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이걸 C1이라고 할게요. 그럼 C1은 우리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었어요? 자, 카파에다가 입실론 제로가 들어가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극판 사이의 거리가 3분의 1D로 바뀌었습니다. 3분의 1D분의 자, 면적도 A라고 할 거예요. 자, 요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또 C2도 얘는 C2는 그냥 극판 사이의 거리가 줄어든 효과만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얘는 3분의 2D분의 A라고 하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았을 때 전기용량을 C0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A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조금 더 쓸게요. 얘는 조금 더 표현해주면 여러분들 D분의 입실론 제로 A를 우리는 C0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얘는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3카파에다가 C0 표현할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 2분의 3 C0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고요.
두 개 축적기 또 무슨 연결이에요? 직렬 연결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요거 그대로 적용해서 나타내 주시면 자,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이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두 개의 축전기 위에 있는 축전기는 3카파 C0, 밑에 있는 축전기는 2분의 3C0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합성해 주시면 그대로 어떤 값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밑에 해당되는, 그러면 요만큼에 해당되는 게 뭐죠? 이렇게 해당되는 게 이게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C0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전기용량을 자 이렇게 표현했지만 2카파 플러스 1분의 3카파에다가 C0라고 하는 자, 요런 표현이 좀 더 간단하네요. 굳이 막 이렇게 나눠서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냥 C1과 C2에다가 자, 요거하고 요거 자, 두 개를 무슨 연결한 값으로 우리 직렬 연결한 값으로 대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산수는 좀 여러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전체를 삽입했는데 일부만큼만 삽입이 됐을 때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자, 유전체가 들어가 있는 공간의 축전기와 유전체가 들어가 있지 않는 공간의 축전기로 나누어서 생각해 주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우리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 자, 요것도 우리 좀 보도록 하죠. 이번에 이렇게 연결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건 카파1이라고 하는 유전체와 카파2라고 하는 유전체를 반반씩 집어넣습니다. 그럼 얘도 이렇게 좀 표현할게요. 원래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았을 때 전기용량을 C0라고 하면 얘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A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 나눴어요. 그럼 자, 이 부분을 C1, 이 부분을 C2라고 한다면 그럼 C1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C1은 자, 우리 카파의 1이에요. 입실론 제로 들어가고 자, D는 똑같은데 극판사의 거리. 근데 면적이 2분의 A가 됐습니다. 그럼 얘는 좀 다르게 쓰죠?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써줄 수도 있어요? 2분의 카파1의 C0 표현할 수 있고요. 자, C2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가요, 그냥. 2분의 카파2의 C0 가면 돼요. 근데, 자, 이거 두 가지는 우리 무슨 연결처럼 보시면 돼요? 우리 병렬처럼 보면 되죠? 그럼 병렬에서는 합성 전기용량, 병렬에서는 합성 전기용량 어떻게 좀 됐었어요? C1 플러스 C2로 그냥 더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2분의 C0로 묶이면 카파1 플러스 카파2라고 하는 자, 요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합성 전기용량, 유전체를 다른 유전체를 자,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는 자, 요렇게 계산이 될 수 있고 자, 이번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연결하면 우리가 직렬 연결처럼 볼 수 있죠. 카파1, 카파2라고 하는 값으로 얘기할 수 있고 자, 두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거예요. 반반씩 집어넣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얘도 2분의 D고 얘도 두께가 2분의 D에 해당되고요. 자, 밑에 있는 축전기의 전기용량 C1, 위에 있는 축전기의 전기용량 C2라고 하면 면적 그대로 A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때는 C1은 카파1 입실론 제로에다가 이게 바뀌네요. 2분의 D분의 A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2 카파1의 C0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우리 C2는 똑같이 바로 할게요. 자, 2 카파2의 C0가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럼 병렬이죠? 얘는 직렬이네요. 그렇죠. 직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직렬에서의 합성 전기용량 바로 알겠습니다.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라고 하는 자, 이런 값으로 비교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위에 해당되는 값을 자, 얘네들을 그대로 어디에? 여기에다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좀 여러분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2C0 남고요. 자, 뒤에 남는 게 카파1 플러스 카파2분의 카파1 곱하기 카파2라고 하는 자, 이렇게 해당되는 값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은 계산해 보면서 특징들을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일반 물리학에서는 기본 연습 문제로 많이 주어지지만 우리 P2에서는 한 번도 출제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합성 전기 용량, 다른 종류의 유전체가 삽입이 됐을 때는 합성 전기 용량을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보이면 자, 병렬로
자, 이렇게 볼 때는 직렬로 계산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라는 것들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합성 전기용량, 우리 전기용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중요해요. 자, 우리 축전기와 평행판 축전기만 있지 않습니다. 구형 축전기, 우리 원통형 축전기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런 축전기들의 우리 우리 전기용량 같은 것들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